자, 이번에 준비한 거는 뭐죠? KBRC 의무콩 3가지를 준비했고, 그 의무콩 3가지 중에서, 이제 3가지 모드를 저희가 각각 로스팅을 해서, 케냐, 콜롬비아, 에티오피아가 이번에 KBRC 브로스컵 의무콩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 브로스컵 의무콩에 대해서 케냐, 한번 콜롬비아, 해보자. 에티오피아. 라고 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제 3가지를 이제 이렇게 해서 케냐, 에티오피아, 그리고 콜롬비아 해서 이렇게 해서 3가지를 저희가 이제 드립백 형태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만 부으면은 바로 커핑을 하든 뭐 브루잉을 하든 편하게 내려 커핑을 드시면 하든 되고. 브로잉을 하든.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한 가장 큰 이유는 저희도 대회 나갈 뻔했거든요. 내가 나갈 뻔했어. 네, 나갈 뻔했거든요. 근데 대회 못 나가게 됐네. 그러면서 어쨌든 대회를 준비를 하려고 이제 케냐, 에티오피아, 콜롬비아의 의무콩 이제 작년을 고민하면서 올해 또 새로운 의무콩을 이제 어떻게 나올지 고민하고서 이제 해보자 라는 의미로 이제 의무콩을 준비를 하고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세미는 당연히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웬걸 세미는커녕 예선 신청도 못했죠. 예선에서 떨어졌지. 네. 우리 예선. 예선에서 아주 광탈했죠. 광탈. 예. 그래서 이렇게라도 우리 한번 그 달래보자 아쉬움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난 아직도 그 떨어진 거에 대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 왜? 예선 탈락을. 요번에 예선은 이전과 달랐어요. 이거 사람들이 궁금해한 게 많은데 그거 왜 떨어졌어 이러는데 이제 이전에는 저희들이 선착순 신청하면은 신청한 사람 순서대로 이렇게 예선이 신청이 진행이 되고 그 진행된 순서로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 주최 측에서 룰을 바꿨어. 신청하는 룰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먼저 내가 신청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20개의 문제를 인터넷에서 풀게 하더라고요. 구글 폼으로. 그래서 인터넷에서 20개 문제가 나왔고 한 개당 5점 몇 점? 그렇게 해서 이제 약간 컵 테이스터처럼 많이 맞추고 빨리 맞춘 사람 순서로 이 선착순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들은 한 개 틀리고 넌 몇 개 틀렸다고? 2개. 네,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그냥 저희 발도 못 담갔다. 그러니까 100점 맞은 사람들만 지금 다 지금 이제 예선 리스트 그 명단이 공개됐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예선 명단 저희 SC에 들어가시면 있으니까 가서 누가 들어가는지 한번 보시고 여기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준비가 돼서 이제 예선 신청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맞춘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은 지난번과 다르게 이 커피에 대한 특징을 조금 더 분석하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좀 분석을 많이 해드려서 KBRC를 나가시는 분들한테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제 3가지가 있으니까 뭐 먼저 할까요? 콜롬비아. 먼저 5가지를 이제 저희가 5가지 저희들이 이제 그 5개의 커피를 이제 먼저 먹어보면서 이제 콜롬비아 얘기 좀 잠깐 하고 그다음에 에티오피아, 케냐 순서대로 진행을 할게요. 치로소 설명 좀 해주세요. 치로소? 치로소 설명 저쪽에서 해드릴 거예요. 치로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디요? 여기요. 콜롬비아 까뚜라 치로소 워시드 엘 보케라고 하는 커피가 이번에 콜롬비아 의무 커피인데 이 커피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최초의 치로소가 발견된 거는 이제 콜롬비아 북부, 중북부인데 이제 퀸디오 북부 위쪽으로 해가지고 그 쿤디나마르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북쪽 근처 어딘가에서 이제 쿤디나마르카 이야기가 되는데 뭐 정확히 거기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하고 어쨌든 이제 콜롬비아에서 치로소라는 품종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그 현지에 테스트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핑크버번이 핫했거든요. 그 시점에. 근데 그 핑크버번이 핫한 시점에 갑자기 새로운 품종이 나타났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치로소였던 거고 그 이후에 뭐 COE라던가 아니면은 각종 그 브러스 또는 바리스타 대회 컴피티션에서 이 치로소를 가지고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둔 경우들이 꽤 있다 보니까 이 치로소라는 품종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다음부터 이제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에콰도르에서도 치로소가 나고 그 에콰도르 이외에 다른 이제 지역에서도 치로소가 이제 심어져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갖는 특징은 뭐예요? 그러니까 다른 커피에 비해서 조금 더 단단한 질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 콜롬비아에서는 화사하고 약간 바디나 마우스필 정도가 좀 약한 느낌이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좀 상쇄시켜줄 정도로 뒤가 좀 힘이 있어졌었어요. 이게 좀 그 특징의 품종적인 특징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콜롬비아 컬러가 들어간 거죠. 약간 화사하면서 레모니가 가득 찬 상큼한 느낌의 그런 커피들이 이제 발견이 된 거지. 캐릭터성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로소는 조금 더 상큼한 계열의
그 까뚜아이나 이런 쪽 느낌의 티피카 그런 느낌의 산뜻한 느낌에서 뒤에 힘이 좀 더 받쳐주는 그런 느낌으로 좀 발전되지 않았나 캐릭터성으로 봤을 때 작아요. 아니 베이스는 카투라에서 구매를 시킨 걸로 있고 변종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치료조를 처음 접했던 거는 가공이 됐을 때란 말이야. 가공되기 전에 워시드는 나는 못 접해봤는데 보통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 무산소나 이런 가공통에서 소개된 케이스가 좀 많았어요. 난 허니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카투라 커피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다들 잘 알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콜롬비아에서는 거의 이제 주력이었었던 적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고급 품종이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조금씩 콜롬비아의 가시오로 바뀌면서 카투라가 싹 빠지는 듯 하더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프리미엄 커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프리미엄 말고 좀 수준이 좀 있는 가격적인 수준, 품질적인 수준이 있는 커피들 품종에서부터 나오더니 저는 그쵸, 코로나 전에 에콰도르 커피에서 또 접했었거든요. 근데 커피가 묵직한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대신에 이제 주시하고 밝고 화사한 것도 있는데 처음 접했을 때 워시드를 접하면 우리는 커피 빈이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리티에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가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접했을 때 워시드가 아닌 커피부터 접하다 보니까 실제로 카투라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의 명쾌한 오리지널리티는 잘 못 느꼈었어요. 최근에도 들어온 커피들 보통 치료조 하면 대부분 무산소나 아니면 허니나 뭐 내추럴도 잘 못 봤어요. 그런 그래요, 맞아요. 락토바실리우스나 이런 것들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몰라요 했던 게 카투라는 이렇고요. 뭐 버번은 이렇고요. 뭐 아니면 뭐 마라고이페는 이렇고 어떻다라고 얘기했는데 치료전 거기에 그걸 얘기하기엔 단단해요. 왜는? 가공법이 살짝 앞에 디펜스를 잡고 있는 거지. 이 오리지널리티에 대해서.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치료소를 접했던 게 코로나 전이었는데 2018년, 17년 그때쯤이었는데 이제 콜롬비아에서 이제 커피행을 이렇게 하는데 뭐가 하나가 딱 튀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원래 그 이전에 콜롬비아였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콜롬비아에 제일 많은 게 가스일조나 그런 이제 까뚜아이 이런 게 많은데 이제 콜롬비아 같은 경우 가스일조, 콜롬비아 이 품종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뒤가 가볍게 느껴지는 말 대신 이제 레모니하면서 밝은 느낌이에요. 근데 얘는 힘도 있는데 레몬이 있는데 그냥 쭉 가. 근데 옆에 핑크 버번이 있는데도 핑크 버번을 이겼어. 그래서 이거 뭐지? 이거는 게이션 아니야. 화사하지 않아. 플로럴이 없어. 그래서 이거 뭐지? 이랬는데 이제 이게 치로서였던 거지. 근데 그게 그때 느꼈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 이제 눈에 띄기 시작했던 거죠. 콩은 진짜 단단한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는 거 보면 아직도 프로세싱으로. 드립백으로 먹으니까 아니면